여름 휴가로 예쁜 숙소에 머무르면서 맨날 보는 저희 집 그 칙칙한 배경이 아닌 예쁜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휴가인 만큼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많이 다루는 채널이어서 열심히 하자 이런 푸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러다 보면 휴식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열정과 노력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휴식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죠. 하지만 이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열심히 스스로를 푸시하고 일하는 동안은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은 일을 하는 동안이 아닌 휴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루 일상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거의 기존에 프로그래밍된 그런 생각, 습관들로 대부분의 일상을 로봇처럼 똑같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 다니고 늘 가던 카페를 가고 늘 시키던 메뉴를 시키고 결론적으로 다른 행동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뇌는 휴식을 취하는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최상의 아이디어는 책상 앞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 때 나온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일을 했던 과정이 있어야지 이 인풋을 가지고 휴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나만의 생각,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공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수능 만점자들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수능 만점자들을 인터뷰한 책에서 이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풀어봐도 안 되던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안 풀리면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풀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꼭 그때 당장 답이 안 나와도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언젠가는 이게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편안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정리된 그 수학 문제 같은 게 풀려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읽는데 읽고 책을 덮으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연히 그 책을 다시 펴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그 책을 읽은 이후에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 이 내용을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의식 속에는 이 책 내용이 이미 다 저장이 된 거죠. 다 저장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영향을 주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여러 책 내용이 서로 섞이면서 나만의 생각으로 재편집이 돼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짠 하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바쁠 때가 아니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침 산책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산책길에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럴 때는 걷는 중이니까 핸드폰 그 메모장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이런 거를 나중에 그 유튜브나 블로그의 글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내용을 올려야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했고, 그나마 올리는 것도 시간이 이제 지나서 더 이상 내가 올릴 레파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책 많이 읽고 새로운 환경도 많이 노출시키면서 많이 보고 배우면 휴식하거나 이렇게 아침 산책할 때 또 뭔가가 떠오르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 주제를 뭐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책만 부지런히 읽고 있어요.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휴식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순히 했던 일을 반복하는 그런 직업도 없잖아요. 직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휴식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아이디어로 결정되는 시대잖아요. 제가 휴가에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단이라는 책에 나온 휴식에 대한 작가의 의견입니다. 일과 휴식과 놀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고 깊게 집중한 뒤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어, 창의성,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먼저 복잡한 머리를 비워야 한다. 꽉 찬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당신은 무한대로 창의적이지만 빈 공간이 있을 때만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무슨 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그리고 두 환경이 제공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회복과 리셋이 필수 요소인 수면과 기도, 휴가, 여가, 금식, 명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중요한 사람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를 명확히 할 것이다. 실행이 답이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상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는 일은 드물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상을 벗어나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패턴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으로 실험의 날을 정해서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패턴에서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철학이 달라진다. 삶의 권태로움이 줄고 선택의 폭이 늘어나 활력이 솟게 된다. 안 가보던 다른 길을 가면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되고 다른 음악을 들으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그 실험의 날을 직접 저희 아이들이랑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완전히 그냥 일상 루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이날은 거의 저도 밥도 안 하고 외식으로 다 해결을 하고 아이들도 따로 공부나 뭐 숙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생활을 합니다. 되도록 평소의 패턴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집이란 공간에서 하니까 점점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1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은 이렇게 휴가를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Keep Going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일요일은 생각하는 날로 정했다. 그날은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 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행해야 할 일 목록을 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업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개선안을 생각하지 않고 실행만 한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결과가 좋아도 행복해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다고 좌절하지도 않는다. 그저 실행할 뿐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다시 생각을 한다. 일주일 동안 진행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운다. 제가 얼마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신기하고 반가웠던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그 주에 계획했던 일을 다 못하면 일요일까지 계속 이걸 붙잡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요새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 못하면 더 미련을 갖지 않고 일요일은 그냥 하던 일을 멈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반복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을 좀 하고 몸도 쉬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 실험의 날 만들기, 일요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날로 정하기 등의 실천 방법 등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